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라디오처럼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아리에스터 감독의 유전이라는 영화입니다. 2010년대에서 떠오르는 공포영화 감독 중에서 한 분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저번에는 미드소마를 리뷰했었는데 그게 사실 두 번째 작품이고 유전이 첫 번째 데뷔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유명세를 얻은 우리 감독님의 첫 번째 영화를 보는 건 전 언제든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약간 그런 기분 아시죠? 저는 그 마라탕이라는 거를 한창 처음 우리나라 들어와서 친구들이 막 그거 먹을 때 저 혼자만이지 그걸 뭔 맛으로 먹냐 이런 느낌으로 거부하다가 한 1년쯤인가? 그쯤 지나서 유행 다 지나갔을 때 이제 처음 먹고 와 개맛있다 뭐 이런 거 마냥 지금 뭐 두쫑쿠도 저 사실 안 먹고 있거든요. 이것도 1년 정도 묵혔다가 먹으면 또 얼마나 맛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미약물고 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유명 감독이 되신 아리에스터의 첫 작품을 한번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봤는데요. 왜냐면 또 이제 미드소마를 원체 재밌게 봤었으니까. 근데 이번에 보고 나니까 와 이게 첫 데뷔작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이 감독님 작품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뭐 잡소리 하는 것보다 스토리로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볼게요. 자, 영화가 시작을 하면 아주 그 음산한 배경음악과 함께 장례식 부고장이 이렇게 화면에 띄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엘렌 타퍼 리라는 어떤 할머니가 78세의 투병 끝에 딸 애니의 집에서 별사하였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피터와 찰리의 친절한 할머니였으며 스티븐의 장모님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우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하고요.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작부터 등장인물 좀 너무 많죠. 저는 이제 처음 보면서 오케이. 가족 관계가 제대로 나오네. 오케이. 정신 차리고 한번 이름 제대로 외워보자. 이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가족의 구성원부터 먼저 바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영화 시작하자마자 돌아가신 엘렌이라는 이름의 할머니, 그리고 그녀의 딸 애니, 그리고 애니의 남편인 스티븐, 그리고 애니와 스티븐 사이의 첫째 아들인 피터, 그리고 애니와 스티븐 사이의 둘째 딸 찰리가 이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꽤 있죠. 자, 그래서 이 할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영화가 처음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장례식이 뭔가 어딘가 약간 이상해요. 딸인 애니가 이제 읽는 추도문부터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뭐 자기 엄마가 사실 세상을 떴는데 추도문에서는 뭐 어머니는 비밀이 많고 말수도 적으셨다. 뭐 자기만 아는 의식, 자기만 아는 친구들 뭐 이러면서 마음을 알기가 되게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그래도 뭐 커버 치면서 다정하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좀 뭔가 이상하죠? 그러면서 한창 장례식에 이제 순서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는 요 찰리를 진짜 무슨 약간 이상한 얼굴로 보면서 웃는 남자가 또 이 장례식에 있어요. 저 얼굴이 너무 짜증이 나게 생겼죠. 옛날에 제가 이제 아는 직장 동료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위로차 장례식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혼자 간 게 아니고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 몇 명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장례식장 같이 간 애들 중에 한 명이 원래도 좀 하는 짓이 눈치 없는 놈이 좀 있었어요. 근데 글쎄 그 놈이 무슨 장례식장 가서 무슨 간장게장 없냐고 막 간장게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장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드는데 그놈 그 새끼 관상이랑 아주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지금. 지금 무슨 김수미도 아니고 대가리를 그냥 숟가락으로 확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상하게 손녀인 찰리도 돌아가신 할머니를 보면서 좀 슬픔보다는 어디 처음 보는 사람을 이상하게 지켜보듯이 되게 무던합니다. 그래서 뭐 어찌저찌 장례식을 잘 끝내고 집에 와도 애니가 이제 내가 슬퍼해야 되나? 아니 기분이 좀 이상해 이러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슬픈 느낌도 안 들고 뭐 좀 보통 집안이 아닌 것 같죠 시작부터 그죠? 그러면서 애니의 이제 작업실에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애니는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뭐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전시를 하는지 뭐 하여튼 그런 종류의 직업을 가졌나 봐요. 근데 이제 웃긴 게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또 미니어처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애니가 좀 이상한 사람 같은데 뭐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작업에 자기 아픈 이야기를 녹여내는 사람도 있으니까 뭐 아직까지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피터도 그렇고 찰리도 그렇게 막 슬퍼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밤이 돼가지고 찰리가 조금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엄마인 애니가 달래주러 왔는데 찰리 이야기가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이제 찰리는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 또 누가 돌봐주냐고 하면서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엄마인 애니가 아니 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너는 원래 태어날 때도 안 울었어. 지금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게 엄마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느끼는데 뭐 이렇게 말해요. 찰리가 외모도 약간 미숙해 보이는데 태어날 때 약간 뭔가 병 같은 게 좀 어느 정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찰리는 할머니는 내가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어요 이럽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다들 무덤덤한지 이유가 있나 보네요. 아무래도 할머니가 꽤나 정상적인 분은 아니셨나 봐요. 그래서 애니는 죽은 어머니의 물건들 속 사진첩을 이렇게 싹 살펴보다가 어머니의 유품 중에 어떤 책 안에 있는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써있냐, 사랑하는 딸 애니에게 뭐 말할 순 없지만 상실에 절망하지 말고 날 미워하지도 마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될 거다. 뭐 우리의 희생은 큰 상으로 돌아올 거니까 뭐 이렇게 쓰여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야,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제 후다닥 상자를 덮고 나가려는데 어둠 속에서 이제 할머니의 형체가 자기를 보고 싹 웃고 있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잘 안 보여서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서 되게 깜짝 놀랐는데 불을 딱 켜니까 사라지는데 아마 애니의 환각인지 뭐 잘못 본 거겠죠. 뭐 좀 이상한 장면들이 초반에 나옵니다. 아무튼 이러고 다른 날이 됩니다. 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터도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뭐 보약이나 하자는 거 문제를 주고받는 거 보면은 둘 다 그렇게 막 모범생들은 아닌가 보죠. 그래서 찰리가 교실에서 쌤한테 한 소리를 좀 듣던 와중에 갑자기 비둘기 하나가 창문에 머리를 팡 하고 박아버립니다.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아이들은 막 난리가 났는데 찰리 혼자만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는 가위를 천천히 이렇게 바라보더니 이윽고 그 가위를 들고 나가서 그 비둘기 머리만 이렇게 싹둑 잘라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 어떤 여자가 자기를 보면서 인사를 하려는 듯이 손을 싹 흔드는 걸 발견을 합니다. 아니 여기서 진짜 좀 느껴지는 게 이 감독님은 어쩜 이렇게 공포의 빌드업을 기분이가 아주 그냥 더럽게도 잘하시는지 정말 감탄이 나와버립니다. 이건 실제로 한번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일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애니가 심리 상담을 위한 모임에 한번 찾아가게 돼요.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있는 상태에서 애니가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내켜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들이 나오냐, 애초에 자기의 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해리성 인격 장애를 겪으셨었고 애니와의 사이도 그렇게 좀 좋지 않고 소원했다는 게 밝혀져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는 가족인지라 그런 어머니를 그래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관계 역시 어느 정도 밝혀지는데 자기 애니의 아버지는 우울증이 심하셔서 자기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자신의 오빠는 또 조현병이 있어서 엄마가 뭐 자기 몸에 뭘 넣으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목을 매달고 자살을 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애니가 둘째인 찰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는 어린 찰리를 채가는 등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좀 기행을 벌였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애니는 자신의 이런 엄마 때문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좀 큰 것으로 보이고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니가 이 모든 게 자기 때문인 것 같다라는 말을 하니까 어떤 남자가 어떤 점이 당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진짜 좀 미묘한 감정이죠 사실.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내가 여잔데 내 남편이 어느 날 도박에 빠져서 내 외가댁 재산이며 집문서며 다 훔쳐서 탕진하고 날라버리면은 사실 아내인 나는 뭐 피해만 보면 받지 내가 뭐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명절날 자기 언니, 부모님, 조카들을 보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당연히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좀 복잡한 이 감정을 만드는 게 정말 시작부터 좀 압도돼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과거 얘기들이 막 이것저것 나오는 게. 그래서 미드소마 때도 그렇지만 이 장면에서 배우의 연기를 한 번도 안 끊고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서 애니가 이제 연기 차력쇼를 벌이는데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꼭 한번 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다음날이 되어서 이 찰리의 시점으로 오게 됩니다. 이 찰리가 혼자 방에서 이제 글루건이나 나뭇가지 같은 잡동사니 같은 걸 가져와서 뭔가 장난감 이런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는 대낮인데 밖에서부터 어떤 푸른 빛이 훅 하고 들어오더니 찰리를 창문 쪽으로 살살 유인을 합니다. 점점 배경음악이 무서워지더니 찰리가 저번에 자른 비둘기 머리를 한 손으로 이렇게 만지작 거리면서 밖으로 천천히 나서게 돼요. 그러고서 숲 저 아래쪽을 한번 바라보는데 찰리가 어떤 백발의 노인이 불이 이렇게 막 지펴진 풀들 사이로 가만히 그냥 앉아서 그냥 그러고 있는 모습이 뒷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뭔가 이 궁금증인지 홀린 건지 모를 요 찰리가 천천히 가다가 멈춰서 혀로 이제 똑딱 소리를 내면서 바라보고 있던 와중에 이제 뒤에서 화들짝 놀라서 나온 엄마 애니가 맨발에 이제 찰리를 혼내면서 얼른 집으로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아까 애니도 그렇고 찰리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걸 봅니다. 그래서 찰리는 할머니가 이제 보고 싶다고 하더니 애니는 그런 소리 마라 그러면서 이제 피터 얘가 뭐 친구들 파티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찰리도 같이 끼워서 데리고 가라고 보냅니다. 아마 이제 피터가 좀 쉬는 시간에 보약도 하고 그러는 모범생은 아니잖아요. 피터가 좀 술도 마시고 그럴 것 같으니까
찰리를 케어할 수밖에 없게 술 못 마시게 같이 보내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찰리랑 피터는 뭐 엄마 때문에 둘이서 같이 파티에 도착을 합니다. 막 그냥 신나게 음악이 틀어져 있고 애들은 컵에 음료인지 술인지 뭐 받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저쪽 주방에선 또 바쁘게 요리를 하고 있고 되게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피터 이 녀석이 아까 학교에서도 조금 관심을 있어 하던 여자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한마디 붙이면서 야 뭐 파티 어때? 뭐 나 진짜 좋은 거 갖고 있는데 뭐 같이 뭐 한 대 할래? 이러면서 옆방에 물담배 같은 게 있다고 쓱 위층으로 둘이 올라가려 합니다. 근데 이제 또 하필 엄마가 붙여뒀던 이 찰리가 혼자 있기 싫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피터 이놈이 오빠가 돼서 좀 챙기지는 않고 저 초콜릿 케이크 너가 좋아하는 거 있다. 저거 받아서 먹고 좀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올게 하고 홀랑 가버립니다. 야 이놈 이거 아무리 그래도 저 동생을 두고 저렇게 홀랑 가버리는 건 좀 아니죠.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돼서 피터가 이제 한창 위층 올라가서 담배를 막 준비를 하고 이제 음악도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고 엄마한테 뭐 부재중 전화는 계속 걸려오는데 막 받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저 초콜릿 케이크 그래도 잘 받아 먹고 있던 찰리가 위층에 올라오더니 이상한 숨소리를 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담배를 하는 걸 들킨 걸 이제 피터가 깜짝 놀라서 찰리 여기서 뭐하냐 뭐 이렇게 너 괜찮냐? 이러니까 찰리가 오빠 나 숨이 안 쉬어져 막 이럽니다. 이게 사실 뭔 일이 있었냐, 장례식에서도 사실 아빠 스티븐이 찰리가 먹고 있는 이 초콜릿에 혹시 땅콩 없지? 이러면서 찰리가 이제 땅콩 알러지가 엄청 심한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됩니다. 초반부터. 근데 요 파티의 첫 장면에서 그 요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막 뭔가 견과류 같은 걸 다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아마도 초콜릿 케이크 안에 다진 땅콩을 넣은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야 이거는 전 보자마자 야 진짜 개망했다, 진짜 개주졌다 이런 생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터가 찰리를 얼른 차에 태우고 진짜 미친 듯이 차를 몰면서 막 달려갑니다. 알러지 약을 아마도 안 챙겨온 것 같죠. 그래서 찰리는 숨이 계속 안 쉬어지니까 헉헉대면서 껄떡껄떡 숨을 넘기는데 발을 막 동동거리면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숨이 너무 안 쉬어지니까 목을 이제 바깥에 확 꺼내. 그러면서 헉헉거리면서 막 차는 병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불사 이 바닥에 무슨 도로 바닥에 죽어있는 노루 시체 같은 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가 깜짝 놀라서 차를 확 하고 그걸 안 밟으려고 피하려다가 옆에 나와 있는 전봇대에 퍽 하고 찰리가 부딪힙니다. 이러고서 이제 차를 딱 멈추는데 피터가 숨을 껄떡이면서 백미러로 이제 천천히 뒷자리에 찰리를 보려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무슨 생각인지 시선을 앞으로 다시 고쳐 잡습니다. 이때는 시끄러운 배경음도 다 사라지고 찰리의 뭐 헐떡이는 소리도 없고 그저 이제 피터의 가쁜 숨소리만 들릴 뿐인 거죠. 넋이 나가버린 피터는 그래서 천천히 그냥 집으로 차를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고서 차에서 내리고 터덜터덜 거리면서 자기 방으로 걸어 들어가서 이제 방에 침대에 그냥 눕는데 이러고서 이 장면 보이시죠? 이렇게 뜬 눈으로 그냥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는 아침에 나가려는 애니의 목소리가 나와요. 차로 가는 발소리가 이렇게 나면서 뚜벅뚜벅 여기 어디 좀 갔다 올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소리가 멈추고서 애니가 절규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친 듯이 이제 오와 열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애니와 그걸 감싸는 스티븐 옆으로 카메라가 피터의 방 쪽을 쫙 잡는데 이제 피터는 아무 말도 없이 우두커니 방문 멀찍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이 장면이 피터의 그 심정도 그렇고 이 엄마 애니의 오열 연기가 이 준호의 장혁 이후로 이 정도의 오열 연기는 좀 처음 봤습니다. 애니 역의 배우 토니 콜렛에게는 오열 연기 5점 만점에 4.5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5점은 아직 장혁 말고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피터는 도저히 뭘 해야 할지는 모르는 거죠. 이 장면이 진짜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무슨 귀신, 살인마 이런 걸로 공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 피터의 심리로 공포를 그냥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이제 상황은 돌아가신 할머니인 이 엘렌의 장례식에서는 별 생각이 그렇게 다들 없다가 감정도 없다가 어쩌다가 생긴 이 찰리의 죽음을 통해서 다들 이 가족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이제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찰리의 장례식을 보내게 되고 가족들의 상황이 나옵니다. 스티븐은 이제 찰리의 그림을 찾아보면서 생각에 잠기고 있고 애니는 찰리가 자주 놀던 오두막에서 잠을 청합니다. 도저히 이제 잠이 잘 안 오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중에 제일 정상이 아닌 건 역시 피터죠. 수업을 듣다가도 막 그 오른쪽 위에 백미러가 계속 보이는 한편 쉬는 시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물담배를 하다가 막 목이 붓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불안 증세의 친구들한테 손을 잡아달라고 막 울어버리고 이래요. 애니는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지 저번에 갔던 그 심리상담 모임 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 가려다가 그냥 마음이 힘든지 뭔지 그냥 돌아가려고 차를 다시 돌립니다. 그런데 영화가 한 이제 중반부에 다다를 지점에서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이 차를 돌리는 애니 앞에 막 나타난 어떤 아줌마가 계세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차 앞을 막 휘휘 저으면서 불러 세웁니다. 애니를. 그러면서 예전에 저 모임에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왜 안 들어가세요? 뭐 이러니까 애니가 그냥 좀 뭐 바쁜 일이 있어서 그렇다 이러니까 아주머니가 괜찮냐? 혹시 저번에 그 어머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아직도 그런 거냐? 이렇게 계속 묻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애니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크게 없죠. 근데 이제 지금은 찰리의 일이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애니가 이제 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짓다가 뭐 최근에 딸이 죽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 아주머니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자기도 아들과 손자를 잃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애니도 조금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는지 아주머니가 바로 자기 집 주소 번호 이런 거를 적어주면서 언제든지 힘들면은 뭐 말해라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려고 그럽니다. 정말 그 동네에 가끔 진짜 친절하고 리액션 좋으신 아주머니 한 분씩 계시잖아요. 딱 그 느낌이세요. 아주머니 이름이 조앤인데 이 조앤 아주머니가 먼저 애니에게 다가와서 뭐 이런저런 위로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쯤 되었을 때 이 가족들이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랑 달리 이 애니는 잠도 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오두막으로 가서 그 빨간색 히터를 틀고 자고 남편 스티븐 역시도 아내 걱정으로 잠에서 좀 깬 모습입니다. 피터는 진짜 정말이지 뜬 눈으로 자기 방에 누운 채로 오두막을 그냥 지켜볼 뿐이죠. 심지어는 자다가 죽은 찰리가 그 버릇이 있었잖아요. 입으로 똑딱 소리 내는 거를. 그런 소리를 막 듣는 등 정신적으로 몰린 모습이 이쯤 되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도 좀 집중이 안 되어 보이는 이 애니가 결국 조앤 아줌마가 줬던 주소를 찾아가게 돼요. 이제 도착을 하니까 이 조앤 아주머니 이 부침성이 너무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는 이 사람 좋은 조앤 아줌마 덕분에 이 애니는 이 집 들어가서 마음에 있던 이야기를 좀 꺼내게 되는데요. 이 찰리를 잃고 계속해서 떠오르는 좀 악몽과 함께 아들 피터와의 관계도 한번 말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 사실 어쩐지 찰리를 잃은 그 파티날에 피터랑 애니가 대화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랑 아들이잖아요, 포지션이. 근데 그 엄마와 아들 사이의 대화라기엔 너무나도 좀 어색하고 날이 쓴 듯한 말투였었거든요. 사실 그게 왜 그랬냐, 이제 지금 영화 시점에서보다 더 옛날로 가보자면 애니가 뭐 몽유병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피터랑 찰리한테 다가가서 페인트 신호를 이제 잔뜩 둘한테 묻히고 자기 자신한테도 이렇게 묻혀버린 다음에 불을 막 켜려던 순간에 이 피터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가지고 그거를 뭐 멈췄던 일이 있었나 봐요. 그 일 이후로 이제 피터는 엄마랑 애니, 그러니까 엄마인 애니와 사이가 좀 많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찰리가 죽은 그런 일이 있었으니 뭐 더 하면 더 했겠죠, 그날 이후로. 그러면서 이제 유일하게 집안을 좀 지켜보려고 하는 건 아버지 좀 스티븐 뿐입니다. 이제 피터한테 이런저런 뭐 안부도 묻고 가족 다 같이 저녁도 먹을 수 있게 음식도 막 준비하면서 가족을 지켜보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조앤 아줌마를 만나고 오는 애니한테도 이제 좀 저녁 같이 먹자 이러면서 좀 스티븐이 잘 해보려고 하는데 애니도 이제 내키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남은 아빠 스티븐 그리고 엄마 애니 그리고 아들 피터가 같이 저녁을 어떻게 먹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면이 진짜 레전드입니다. 이게 제가 말로 설명해서 그게 다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사실 집안 분위기가 처참하잖아요. 근데 이제 스티븐이 잘해보려고 이렇게 부른 거니까 내려와서 이제 스티븐이 준비한 밥을 이제 말 한마디 없이 다들 깨작깨작 먹고 있는데 애니는 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고 또 아무 소리 없이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계속 가끔 들리다가 이제 눈치를 보던 피터가 이제 아빠 음식 맛있어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제 스티븐은 이제 좋게 웃으면서 그래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 순간 애니의 얼굴이 그 뭔지 모를 얼굴로 약간 비웃음과 함께 미묘한 표정이 잠깐 보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보면은 너무 현실적으로 그 분위기랑 공기가 이건 제가 다 숨이 막혀요. 진짜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못 봅니다. 이거 영화를 진짜로. 오버가 아닙니다. 그 미묘한 웃음을 얘가 봤는지 눈치를 보던 피터가 사실 그날 이후로 말도 많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둘이서. 그러면서 엄마 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러더니 애니가 좀 놀라면서 이러니까 피터가 뭐 생각하고 있는 거라도 있어요? 이렇게 되물어요. 그러니 애니가 그런 너는 뭐 생각하는 거 있니? 이렇게 똑같이 되묻습니다. 이 멘트가 뭐냐면은 사실 저번에도 애니가 피터 보고 너 파티 가서 술이라도 마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서
피터가 아니요 뭐 어차피 술 마실 나이도 아닌데요 이렇게 좀 대답을 하니까 이제 애니도 그냥 술 마시냐고 물어본 거야 이렇게 하니까 피터가 그냥 안 마신다고 대답을 한 건데요 이렇게 좀 서로 그 영어 대화를 보자면 이제 똑같은 그 단어를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은근 말꼬투리 잡는 느낌의 대화가 살짝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런 거죠.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냐 그러니까 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서 피터가 뭔가 엄마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이 분위기 여태부터 그냥 좀 그만 좀 하지 그 옆에서 그 자기 가족 형제들이 슬슬 싸움이 붙으려는 걸 옆에서 보는 느낌 뭔지 알죠? 딱 봐도 곧 있으면 분위기 조지겠네 약간 이런 느낌이 싹 드는 그 지금 기분입니다. 진짜 산소호흡기가 진짜 필요해요. 이렇게 되니까 애니가 아니 뭘 말해 말하면 비웃기나 할 텐데 무슨 말을 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아빠 스티븐이 분위기가 이상한 걸 느끼고 그만하라는 식으로 이제 피터 이러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니의 말을 듣고 아들 피터가 아니 비웃다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 말 해요 이러죠. 그러니까 애니는 예전에 하려 했지만 이젠 생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언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좀 울분이 쌓이면서 감정이 올라온 피터도 아니 뭔데요 그니까 아니 뭐냐고요 이러다가 아니 씨발 말하라고요 이러면서 욕을 딱 하니까 애니가 갑자기 식탁을 쾅 치면서 막 울분을 막 토해냅니다. 너 어디 엄마한테 욕을 하냐고 넌 나는 맨날 걱정하고 케어해주고 그러는데 너는 고작 하는 게 이제 식탁 앞에서 와가지고 욕지거리 하는 거냐 맨날 깔보고 화내고 뭐 짜증내고 이러는데 이제 네 동생도 죽었다. 당연히 너가 실수인 것도 알고 네가 괴로운 것도 안다. 근데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결국 네 동생은 죽었잖냐. 아니 나도 감싸주고 싶고 그랬다. 너가 적어도 사과라도 하고 아니면 책임감 있게 굴었기라도 하면은 우리 가족이 남은 우리 가족이라도 어떻게 좀 이겨내기라도 했을 텐데 근데 너가 아무 책임도 없는 척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리고 너를 용서할 수도 없다. 뭐 이러다가 아니 아무도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잖아 모르면서 소리를 빽 하고 질러요. 야 이거 진짜 이건 기립박수를 한번 치겠습니다. 이건 기립박수 그냥 절로 나와버립니다. 거의 숨이 막혀버릴 정도의 이 빌드업을 쫙 하다가 미친 연기를 보여주는데 와 진짜 이거 극장에서 못 본 게 진짜 다행입니다. 그러면 진짜 질식을 할 뻔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애니는 숨을 들이쉬고 자리에 그냥 천천히 앉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한바탕 요 대화가 이어지고 나서 침묵이 좀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피터가 나지막히 말을 또 꺼내요.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어때요? 걔는 파티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말을 하죠. 사실 그것도 그렇죠. 왜냐면은 아들 피터 술 마시게 못하려고 찰리도 그때 사실 싫어하긴 했거든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다고. 근데도 이제 애니가 엄마니까 억지로 따라 붙여서 보낸 것도 맞죠. 이제 침묵하던 애니가 다시 한 번 더 불이 붙으려던 와중에 이제 아빠 스티븐이 나서서 말립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했어 이러면서요. 애니는 이제 식탁을 박차고 위로 올라가 버리고 카메라는 천천히 이제 식탁에 남아있는 아빠와 아들을 잡습니다. 야 진짜 요 장면 요 씬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보법이 다릅니다. 하여튼 뭐 이 처참한 식탁 장면이 끝나고 나고 며칠 뒤에 이제 애니는 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오던 중에 그 조엔 아줌마 있죠. 저번에 만났던 그 조엔 아줌마가 주차장에서 막 이것저것 정리하던 거를 발견을 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원래도 사실 좀 꽤나 친절하고 밝은 사람인 건 알았는데 이날따라 유독 더 흥분된 상태로 애니를 막 안아줘요. 야 진짜 애니 애니 막 이러면서 막 혼자서 막 뭐 감격에 찬 모습으로 중얼거리면서 난 요즘 잘 지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요즘 잘 지내요. 저 진짜 잘 지내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애니 일로 와봐요. 내가 해줄 얘기가 있어요. 이러면서 최근에 내가 어떤 영매를 한 명 만났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용해가지고 옆에 의심 많은 과학자랑 뭐 의사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하다가도 끝날 때 돼선 이 영매가 하는 걸 보고선 완전히 표정이 변해버렸다. 이 사람이 뭘 했냐? 죽은 사람을 불러와가지고 막 얘기를 했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애니가 약간 못 믿겠다는 듯이 웃으니까 아니 진짜 애니 진짜 애니야 진짜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안다. 근데 나도 진짜 못 믿었었는데 이 영매가 내 손자도 불러주면서 진짜 손자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니 너 지금 바빠? 지금 잠깐만 우리 집 가보자 진짜로. 진짜 잠깐이면 된다 이러면서 애니를 막 이 조엔 아주머니 특유의 그 부침성으로다가 그냥 집으로 그냥 데려갑니다. 이게 이 장면이 좀 보면서 와 진짜 현실판 미국 부침성 좋은 아주머니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러고서 결국 이제 집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무엇을 하냐? 요 조앤이 뭐 의식 같은 거를 이렇게 애니한테 알려주면서 같이 하는데 이 식탁 위에 앉아서 유리컵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애니와 조앤이 둘이서 손을 딱 올리고서 조앤이 천천히 자기의 손자를 의식으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조앤의 손자 이름이 루이인가 봐요. 그래서 루이야 지금 뭐 여기 있니? 루이야 이렇게 부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로 컵이 스르륵 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애니가 이거 뭐 어떻게 한 거냐고 막 책상 밑을 봐서 뭐 무슨 트릭이 있나? 이런 거 살펴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고서 조앤이 여전히 그 감격에 찬 표정으로 아 루이 지금 너 여기 있으면은 컵을 움직여줘 할머니야 이러니까 이젠 진짜 컵이 손을 안 대도 저절로 꾸물꾸물 움직이면서 막 지 혼자 이동을 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애니가 막 이거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애니 그 긴 머리칼 오른쪽에서 갑자기 바람이 누가 그 입으로 부는 것처럼 후 하고 막 흩날려요. 그래서 깜짝 놀란 그 충격받은 애니가 옆에서 이게 대체 뭐냐 이러는데 조연 아줌마는 아직도 그냥 너무 감격스럽게 우리 너의 장난감 칠판 가져왔어. 적고 싶은 거 한번 적어보렴 이러니까 칠판 위에 분필이 막 끼깃 하면서 저절로 움직이더니 I love you, 뭐 grandma 이렇게 써여지면서 사랑해요 할머니 이렇게 막 딱 적힙니다. 이제 애니가 울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잠깐만 멈춰달라 아주머니 이거 잠시만 좀 멈춰달라 이래서 잠깐 의식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떨면서 막 울고 있는 애니한테 이제 조연 아주머니가 괜찮다 이러니까 애니가 아 진짜 가봐야겠다 이러니까 와서 아줌마가 그래 안다 처음엔 진짜 무서울 거다 근데 혹시라도 자 진정하고 만약에 혼자 해보고 싶거든 너가 촛불을 켜고 딸의 물건 중에 하나를 고른 뒤에 마음을 차분히 진정시키고 내가 주는 이 책자를 소리내서 읽어라 라고 말해주면서 그 대신 집 안에 가족들이 꼭 모두 집에 다 있는 상태에서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심호흡해라 그러고서 요 향초 잊지 말고 꼭 가서 해라 걱정 마라 이러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애니가 그런데 뭐 막 정신없는 와중인데 그래 가볼게 이러면서 가던 와중에 아주머니가 좀 의미심장하게 한마디를 딱 던져요. 애니 당신이 애를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애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지는데 그 찰리 얘기를 하면서 좀 의미심장하게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렇게 낮에 그런 믿을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난 뒤에 애니는 아무래도 많이 좀 불안해진 거겠죠. 이제 애니가 침대에서 뜬 눈으로 그냥 지새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아서 설치던 도중에 이 애니가 자기 침대에 뭔 개미 같은 것들이 줄지어서 막 있는 걸 발견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싶던 와중에 그 개미들이 자기 이불에서부터 요 마룻바닥에 줄지어서 쭉 이동을 하면서 그 방 문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가 아들이 있는 그 피터의 방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음산한 배경음악이 쫙 이어지다가 개미떼를 따라서 도착한 아들의 방의 문을 열고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와, 이게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진짜 아들 피터의 얼굴이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 위로 개미떼들이 막 이동을 하고 있다가 이 카메라가 이 피터의 얼굴을 딱 잡아주는 순간에 그냥 개미들로 아주 그냥 뒤덮여 있는 그 아들 피터의 얼굴이 떡하고 있어요. 개미가 진짜 바글바글해가지고 입과 눈에 아주 그냥 멸치볶음이 그냥 한 상 딱 차려져 있는데 와 이걸 보고 너무 놀란 애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떨면서 벌벌벌벌 있는데 갑자기 피터의 목소리로 엄마 왜 그래요? 이런 소리가 딱 들려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애니가 피터 침대 앞에서 가만히 서서 있는 거예요. 피터가 아니 엄마 또 몽유병이라고 얘기하니까 미안해 이러다가 혹시 찰리가 여기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약간 두서없이 갑자기 뭐 찰리를 물어보는 게 진짜 무섭죠. 그러니까 피터가 왜 이렇게 무섭게 자꾸 나한테 그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애니가 표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뭐? 이러고는 난 원래 널 낳을 생각이 없었어 이래버립니다. 이 아들한테 이 말 하나하나가 너무 충격적인데 그게 왜 그랬냐. 애니가 말하길 나 너무 무섭고 엄마가 될 자신도 없었는데 이 너의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가 등 떠밀어서 너를 갖게 되었다. 나도 그만하려고 했어 이래버립니다. 아이고 그 아들을 갖게 된 걸 그만하려고 했다는 말은 아마도 이제 애니가 그 유산을 시도를 한 거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피터 앞에서 꺼내는데 근데 무슨 수를 써도 유산이 안 됐지만 그게 결국 실패해서 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터는 엉엉 울면서 그럼 날 죽이려고 한 거잖아 이러면서 날 왜 죽이려고 했어요 이러면서 동시에 애니는 아니야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해 아니야 이러면서 갑자기 그 화면이 그 둘을 비추다가 페인트 시너를 뒤집어 쓴 그 젖은 상태에서 아래에서 불이 확 붙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불이 막 붙었는데 이게 진짜면 이제 영화가 끝나겠죠. 네,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방금 꿈 내용이 그 조앤 아줌마의 집에서 얘기했던 과거의 그 페인트 시너 그 일이 잠깐 있었던 거겠죠. 이제 왜 애니가 자신의 어머니와 관계가 소원해졌는지도 아마 그렇게 아이를 각도로 계속 떠밀고 강요한 것과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 꿈속 장면이 끝나자마자 애니가 갑자기 자고 있는 피터와 스티븐을 깨우더니 들뜬 모습으로 막 아래층으로 불러요. 아, 스티븐, 깼냐? 이러면서 내가 한번 해볼 게 있다. 진짜 조용히 하고 한번 빨리 따라와봐라 이러죠. 사실 그 전까지는 좀 애니의 상태가 잠도 못 자고 말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좀 들뜬 모습으로 있으니까 스티븐도 좀 벙찐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러나 갑자기 또. 그러면서 애니는 걱정하지 마, 괜찮아, 얼른 와 이러면서 이렇게 스티브도 부르고 이 피터도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꼭두 새벽에 이게 뭔가 싶은 스티븐이랑 피터가 천천히 애니를 따라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애니가 이미 둘이 깨기 전에 그 조앤이 알려준 그 의식을 통해 찰리를 먼저 한번 봤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 둘 앞에서 직접 보여주려고 합니다. 당연히 스티브와 찰리는 뭐 그만하라고, 왜 이러냐고 이러고, 애니는 제발 한 번만 믿어달라, 이거 진짜로 된다, 내가 방금 찰리를 만났다 이러면서 나 사실 영매다 뭐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뭐 그런 걸 본 것 같아 이러면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 둘을 좀 끌어들입니다. 아빠인 스티브는 막 계속 애니를 말리지만 피터도 그래 한번 해봐요 이러면서 하다가 의식을 셋이서 함께 하게 되죠. 그래서 애니가 찰리, 엄마 여기 있다, 들리면 대답해줘, 아빠랑 오빠도 여기 있어 이러니까 스티븐이 여보 그만 좀 하라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러는 와중에 갑자기 피터가 근데 아빠 뭐 안 느껴지냐, 뭔가 공기에 꿈틀거리는 요 느낌이 안 드냐 이러더니 갑자기 셋이서 손을 대고 있는 그 컵이 슉 하고 그 조앤이랑 있었을 때 움직이는 것 마냥 확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 깜짝 놀라서 이제 울먹이는 피터를 보고 이제 겁주지 말고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를 치는데 이 남편 스티븐이 애니가 아까 잔뜩 그 찰리가 찾아와서 그려버린 그 그림들이 막 있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면서 진짜 찰리가 왔다고 이러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저 뒤편에 있는 벽 찬장의 유리가 와장창 하고 깨집니다. 그래서 이때 애니가 찰리 왜 그러니? 이러더니 갑자기 가운데 양초가 확 타오르더니 이제 애니한테 찰리가 빙의를 확 해요. 그러면서 이 찰리가 빙의 된 애니가 이상한 숨소리 같은 걸 막 그르르르르 막 내더니 갑자기 눈을 딱 뜨니까 이제 찰리의 목소리로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막 다들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왜 이래요? 이러면서 으아 막 소리를 지르고, 옆에 있는 이제 피터는 너무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게 되니까 보다 맡은 이 스티븐이 물컵을 가져와서 애니에게 확 부어버리고는 일단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됩니다. 애니는 어리둥절하면서 왜 물 뿌리냐고 이러더니 스티븐이 그냥 말없이 울고 있는 피터를 다독여줘요. 그러니까 애니는 자기가 빙의가 됐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죽어버린 찰리가 이 가족의 사실 불화의 이유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엄마가 이제 이상한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눈앞에서 막 빙의된 상태로 보이는데 피터 입장에선 사실 미칠 것 같겠죠. 그래서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아침에 했던 피터가 넋이 나가버린 건지 이제 학교에 있는데 그 예전에 찰리한테 나타났던 그 푸른 빛 있죠. 그게 이제는 피터 앞에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멍하게 있던 그 피터의 시선을 확 하고 끌더니 이젠 유리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막 웃으면서 쳐다보는 게 보여요. 아니 저 푸른 빛이 대체 뭔데? 찰리에게 나타났더니 이제 찰리가 곧 죽었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면서 보면서 이제는 그러면은 피터의 차례구나, 이 피터한테 이 뭔가 일이 닥치겠구나 엄청 조마조마하게 저는 지켜봤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서 이제 작업실에 있는 애니한테 남편 스티브가 이 아들내미 피터가 울면서 뭐 악령이 쫓아온다고 방금 전화했다, 난 내 아들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그 저번에 했던 그 의식이 아마 피터를 좀 겁줬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편 스티브는. 그러면서 애니랑 막 말싸움을 하고, 애니는 이 스트레스가 이 가족 일도 있고 독촉되는 이 작업 문자도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쌓인 나머지 작업을 하던 이제 미니어처 같은 걸 막 부시고 난리가 납니다. 이거 보면 뭐 몰골이 말이 아니죠. 이쯤 되니까 뭐 남편인 스티븐도 가정을 지키려고 했지만 뭐 아마도 뭐 좀 정신과 약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먹으면서 되게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스티븐 얘 혼자서, 이 남편 혼자서 이 집안 버티게 하느라 진짜 정말 보면서도 너무 마음이 힘들긴 했었어요. 이 집안이 이제 그냥 풍비박산이 나버리기 일보 직전인데, 아내는 뭐 자기가 영매라면서 이상한 뭐 강령의식 같은 거 하고 시키고, 일거리 뭐 부숴버리고, 둘째 딸은 사고로 죽고, 아들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이랑 엄마한테도 겁먹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는 찰리의 방에 어떤 이상한 연필 소리가 들려서 애니가 찾아갔더니 그 공책에 또 저절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피터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인데, 설마 그 찰리를 노렸던 그 푸른 빛이 이제는 피터를 노리는 건지, 하여튼 이젠 피터도 자던 와중에도 막 목이 굴러떨어지는 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막 자기 목을 뽑으려고 막 당기는
그 엄마 애니의 모습까지 보게 돼요. 이게 근데 영화상에서 진짜로 애니의 몽유병으로 진짜 피터의 목을 조른 건지 아니면 정신이 불안정할 만큼 이제 불안해진 피터가 꿈을 꾼 건지 이제부터 영화에서 막 분간을 시켜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피터한테 엄마 애니가 와가지고 괜찮냐 그러니까 내 목을 뽑으려고 했다고 뭐 하는 거냐 이러니까 엄마 이제 몽유병 없다. 너가 방금 소리 질러서 이제 온 거다. 그거 그리고 너가 방금 겪은 이런 이상한 일들은 엄마만 해결할 수 있다. 엄마가 이제 꼭 널 지켜줄게 뭐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애니도 그렇게 말은 했지만서도 이제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는 걸 제대로 느낀 거죠. 아마 의식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 공책 있잖아요. 그 피터가 그려지는 아마 그 푸른빛이 목표로 삼는 그림이 그려진 공책을 불태워버리려고 이제 화로에다가 확 던져버려. 그래서 천천히 공책 끄트머리에 불이 살짝씩 붙기 시작하는 걸 보고 있는데 동시에 이 애니의 왼팔에서도 이제 옷에 불이 확 붙기 시작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애니가 이거 막 손으로 이렇게 쳐도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그러니까 설마 이 공책 때문인가 해서 꼬챙이로 공책을 꺼내서 발로 이제 불을 밟고 이렇게 끄니까 그제서야 이제 팔에 있는 불도 같이 사그라들게 들게 되고요. 이게 찰리를 불러내려는 그 의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은 찰리가 악감정을 가져서 악령 상태로 온 건지 뭔진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집에서 한 그 강령술이 뭔가 심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죠. 그래서 불안해진 애니가 이 의식을 알려준 조엔 아줌마를 찾아가도 아주머니는 집에 안 계셔요. 근데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냐, 그 집에 촛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삼각형을 이렇게 막 탁자에다가 파놓고 그 의식을 그려놓은 상태로 그 안에 어떤 사진이 떡하니 있어요. 근데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피터의 사진이 딱 박혀 있어요. 이 조엔 이 아줌마가 이 뭔 짓을 한 게 분명했던 거죠. 그래서 알려준 그 의식의 중간에 영어가 아니어서 뭐 뜻을 알 수 없는 문장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조연 아줌마가 나도 모르는데 그 영매가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걸 꼭 읽고 하라고. 근데 그게 뭐가 분명 있었나 봐요. 그냥 조져버린 거죠. 어떡하냐. 그래서 그 시각에 학교 벤치에 앉아있는 피터가 이제 아주 그냥 넋이 나간 상태죠. 이쯤 되니까. 근데 공원에 앉아서 이제 학교 옆에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이렇게 있는데 조엔 아줌마가 저 멀리서 보여요. 그러면서 피터 널 뭐 추방하노라 그러면서 알 수 없는 그 무슨 이름들을 부르는데 뭐 잔타니 파라곤 피터 나갈지어다 이래요. 뭐 이런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면서 주위를 둘러봐도 친구들은 태연하게 반응이 없는 거 보면은 이게 실제인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그 피터한테 나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쯤 되니까 상황이 손쓸 새도 없이 마구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애니도 이제 허겁지겁 죽은 어머니의 유품이 들어있는 박스를 마구 뒤지기 시작하는데 거기 안에서 이제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박스 안에 뭐가 있냐. 무슨 주문집이라고 써져 있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고대의 그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뭐냐. 무슨 낙타 같은 거를 타고서 그 위에 어떤 왕관을 쓰고 있는 요놈이 있는데 여기에 이 사람이 누구냐. 파이몬 왕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설명에 뭐가 써 있냐. 파이몬 왕을 소환할 시 가장 약한 숙주에게 빙의가 되며 파이몬 왕은 남자이므로 남성의 몽을 갈망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죽은 어머니의 사진첩이 있는데 거기 뭐가 있었냐. 그 장례식 추도문에서 읽은 것처럼 그 할머니한테 뭔가 비밀스러운 친구들이 많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죽은 어머니가 살아생전 같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과의 사진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파티를 하는 그런 사진들이 찍혀 있는데 근데 그 과거 사진들 중에 누가 있었냐. 조엔 아줌마가 떡하니 거기 찍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 말이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할머니 그러니까 애니의 엄마가 과거부터 비밀스럽게 하던 의식과 아니면 또 자꾸 애니한테 뭐 아이를 가지게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강제로. 그게 무슨 이유였냐? 이 파이몬 왕을 소환시키기 위함이었고 이미 그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파이몬을 소환하려고 했던 그 조엔 아줌마가 이 계획적으로 심리상담 모임에서 애니를 뭐 처음 본 것처럼 만나면서 이것저것 도와줬던 거죠. 그럼 이제 또 알려준 그 막 의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찰리를 만날 수 있는 그 의식이 제가 봤을 때 아마도 그게 악마 파이몬 왕을 소환해서 그 피터의 몸 안에 깃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숙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이 조엔 아줌마 저는 솔직히 이 조엔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다니던 그 슈퍼마켓 사장님 닮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기억이 좋았던 마당에 솔직히 너무 친근하게 잘 대해주시잖아요. 부친성도 좋으시고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모습 다 보여줘서 좀 호감이었는데 세상에 진짜 믿을 사람이 한 명이 없네요. 진짜. 어쨌든 정말 슬프게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남편 스티브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애니가 하는 그런 의식들이 못마땅하기도 하고 솔직히 찰리를 잃은 충격에 좀 정신 상태가 좀 아파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번 문자를 보내들은 와중에 그 장모님, 그러니까 파이몬교에 몸담았던 그 애니의 어머니가 그 묻혔던 묘지가 있잖아요. 그게 도굴됐다는 메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이 애니도 집 천장 다락방에서 뭔가 그 이상한 냄새랑 수상함을 좀 느꼈던 거죠. 그래서 다락방에 이렇게 꼬챙이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위로 올라가는데 막 파리들이 확 내려오면서 뭔가 이상한 냄새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애니가 위로 올라갔더니 뭐가 있었냐, 그 방금 말씀드렸던 스티븐이 할머니의 그 시체가 보관된 그 묘지가 도굴당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도굴당해서 어디 있었냐, 이 집 다락방에 있던 거죠. 그래서 죽은 어머니의 시신이 목이 잘린 상태로 그 다락방에 그냥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안에 아마도 그 파이몬교를 섬기는 사람들의 문양인 것 같은 그림이 새겨진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위험한 건 이제 피터죠, 사실. 그래서 피터의 모습이 딱 나오는데 한창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파이몬이 깃들려고 계속 그러는 건지 자꾸 그 찰리의 똑딱 소리 있죠. 그 똑딱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그러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피터가 불안에 떨고 막 여기저기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진짜 벌떡하고 한 팔을 들어 올립니다. 와, 근데 이게 선생님도 그걸 보고 피터 뭐 질문 있니? 야, 너 왜 그러니? 이러다가 너 괜찮니? 이러면서 보니까 피터의 얼굴이 어떠냐, 진짜 얼굴을 기괴하게 막 뜨면서 막 얼굴을 입술을 찡그리고 막 눈을 막 벌벌벌 떠는 상태로 한 손을 번쩍 들고서 입에서 찰리의 똑딱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지가. 그러면서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꽝 이렇게 부딪히더니 코피를 흘리면서 으악 하고 깨어납니다. 이제 의식으로 인해서 사실 진짜 얼마 안 되면은 파이몬이 몸을 차지할 것만 같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악화된 피터를 학교에서 연락을 받고 데리고 온 남편 스티븐이 집에서 이제 기다리던 애니를 만나고, 그 피터는 일단 침대에 눕혀서 기절하듯이 잠을 자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피터를 눕히고서 둘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애니는 방금 막 그 어머니의 사진첩이랑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 모든 게 나랑 그 위에서 엄마에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면서, 그 조앤이라는 아줌마 자기가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럴 줄 진짜 몰랐다 이러고, 뭔진 모르겠지만 그 의식 때문에 우리 집안에 있는 뭔가가 계속 피터를 노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스티븐도 빨리 그 위층 다락방 올라가서 좀 봐라. 근데 스티븐도 이제 의심을 하다가 하도 애니가 사정사정을 하니까 위로 올라가는데 역시 할머니의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니가 계속 이 공책이 아마도 나랑 연결이 된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피터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마 이걸 없애야만 피터를 노리는 그 의식이 끝날 것만 같다. 내가 불태우려고 그러면은 나한테도 갑자기 막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직접 던지진 못할 것 같아서 스티븐, 남편인 당신이 제발 대신 던져달라고 하죠. 그러고는 천천히 내려와서 이제 스티븐을 끌고 1층에 간 다음에 화로 앞에 가서 정말 너 너무 사랑한다 여보 이러면서 피터도 꼭 사랑한다고 전해줘라 이러면서 마지막 말을 남겨요. 스티븐이 애니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울면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천천히 공책을 받아들고 애니의 말대로 불에다가 이제 공책을 던지려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애니 이제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너가 하라는 대로 이제 못할 거고, 애니 당신은 솔직히 아파. 이제는 이 정신적으로 아프니까 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이제 이런 걸 좀 그만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을 부르겠다 하니까 애니가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안 돼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그 공책을 냅다 뺏어서 그 불구덩이 화로에다가 확 던져버립니다. 근데 아까 공책을 던졌을 때는 자기 몸에 붙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스티븐의 몸에 그냥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스티븐이 막 고통의 비명을 다 질러요. 깜짝 놀란 그 애니가 눈물 범벅으로 충격이 돼서 그 불타고 있는 스티븐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푸른빛이 또다시 돌아오더니 이제 애니가 표정이 싹 바뀌면서 빙의가 됩니다. 와, 아이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든 계속해서 잘해보려고 영화에서 계속 노력했잖아요. 아이고,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바로 이렇게 죽는지 진짜 영화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스티븐 아버지한테 계속 감정이 입이 됐었네요. 이제야 깨달아요, 아버지. 그리고 이제는 밤이 됩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고요하게 이 모두가 잠든 그 새벽에 잠에서 불현듯이 깬 요 피터가 눈을 뜨면서 깹니다. 이제 아무런 소리도 없고 인기척이 없으니까 집에서 주위를 싹 두리번거리는데, 저 어두운 뒤편에서 여기 지금 이 화면에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어두워서 애니가 딱 숨어있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와, 이러면서 피터가 안 보이는 그 시선을 뒤편으로 바퀴벌레처럼 그냥 벽을 스스슥 이렇게 기어갔는데 진짜 이게 무슨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삐걱이는 뭐 그런 소리 하나도 없이 그냥 그림으로만, 화면으로만 그냥 이렇게 애니가 기어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피터는 엄마, 아빠, 뭐 어딨냐 이러면서 천천히 밖으로 나가죠. 그러면서 1층으로 내려가서 엄마를 부르려고 하는데
거실 난로 앞에 뭐 어떤 형체가 있는 거예요. 검은색. 그래서 뭔가에서 가까이 봤더니 그 아까 불타버렸던 아버지 스티븐의 까맣게 타버린 시체가 누워있어요. 그리고 와, 이것도 여기 뒤에 보이나요? 뒤에 저 빙이 든 애니가 저러고 있는데 이게 아무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저러고만 있어요. 이게 더 무서워요. 뭐 놀래키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이게. 이런 저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피터가 인기척이 확 나가지고 그 애니가 붙어있는 천장 방향 말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보는데, 아니 거기에 뭔 뚱딴지같이 어떤 처음 보는 여잔지 남잔지 모를 어둠 속의 사람들이 나체 상태로 웃으면서 피터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지려버릴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피터가 벌벌 떨다가 그 아까 애니가 붙어있던 그 천장 있죠. 눈이 확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있던 애니가 온데건데 없이 사라지더니 다른 데서 확 하고 튀어나와서 피터를 쫓아갑니다. 이제부터 피터가 혼비백산해서 겨우겨우 간발의 차로 그 시체가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가는데, 빙이 된 애니는 그 천장에 매달려서 머리를 막 쾅쾅쾅쾅쾅쾅 부딪히면서 천장을 부술듯이 막 머리로 두드립니다. 와, 이 장면 진짜 각오를 하시고 보셔야 돼요. 진짜 그 기괴함이 진짜 끝판왕입니다. 그렇게 다락방에서 떨고 있던 피터가 천천히 이제 뒤를 돌자 뒤에는 그 할머니 시체가 있던 그 장소가 보이는데요. 할머니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예전에 조앤 아줌마의 집에서 했던 의식 있죠. 그 의식을 위한 그 향초들이 여기저기 켜져 있고, 동시에 그 자리에 피터의 사진이 눈구멍만 이렇게 뚫려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피터가 충격을 받고 와, 이건 꿈이야 이러면서 뺨을 때리는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스슥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피터가 뭐지 하면서 천천히 위를 쳐다보니까 거기에 공중에 둥둥 떠있는 빙이 된 애니가 무슨 줄인지 끈인지 뭐 그런 걸로 자기 목을 묶고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제 슥싹 이렇게 하면서, 와, 이게 진짜 소리가 지금 생각해도 좀 끔찍한데 정말 너무 기분이 더러워져요. 막 피가 튀기는 상태로 막 애니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옆에를 휙 돌아봤더니 또 처음 보는 이상한 사람들 셋이서 아주 그냥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웃으면서 피터를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어요. 후반부쯤 되니까 도저히 이제 저 영화 장면을 여기에 집어넣을 수가 없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피터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다락방 창문으로 이제 위기탈출 넘버원식 그 깽창하고 뛰어내려버리고 기절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천천히 피터의 모습을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그 푸른 빛 있죠. 애니에게 빙이 됐을 때도 들어갔던 그 아마 파이몬의 빛이겠죠. 그게 피터의 등에 슥 하고 비추더니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눈을 깨고 일어난 피터는 홀린 듯이 그 집 밖에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애니를 보는데 자기도 점점 그쪽으로 발을 옮깁니다. 그걸 숲속에서 또 몇 명의 또 생닭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사다리를 타고 천천히 올라간 피터의 눈앞에는 뭐가 있었냐? 이제부터 결말이 나옵니다. 열댓 명쯤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또 나체로, 또 어떤 사람은 또 옷을 입은 상태로 절하는 자세로 엎드려 있고, 그 사람들이 절을 하고 있는 방향으로 피터가 싹 돌아보니까 뭐가 있었냐? 거기엔 머리에 왕관을 하고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어떤 목상 같은 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아래엔 사람들과 똑같은 자세로 절을 하고 있는 목이 없어져 버린 할머니와 엄마 애니의 시신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신비한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뭔지 모를 피터의 멍한 얼굴이 계속 카메라에 잡히는 가운데 신도들 중에 한 명이 목상에 있는 요 왕관을 싹 꺼내오더니 피터에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뭐라 하냐? 아마 목소리를 들으면 조앤 아줌마인 것 같아요. 괜찮아 얘야, 찰리, 이제 안심해도 돼. 넌 파이몬이란다. 지옥의 8명의 왕 중에 하나이고 우리는 북서쪽을 향해 기도드리며 당신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빙의했던 여자의 몸을 치우고 이젠 건강한 남성의 몸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을 풀어주시고 저희에게 명예와 부와 좋은 친구들을 내려주십시오. 우리는 삼위일체를 거부하고 당신만을 섬깁니다. 모든 인간들의 의지를 이어주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당신과 함께하게 하소서. 그리고 넋이 나간 건지 뭔가 표정을 읽을 수 없는 피터, 그러니까 파이몬 왕이 깃들어버린 이 얼굴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파이몬 만세, 파이몬 만세 이러면서 영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진짜 어떻게 잘 보셨을까 모르겠네요. 이게 진짜 중반부까지는 영화에서 가족의 현실적인 그 비극이 닥쳐와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다가도 이 후반부에 가서는 와, 이런 거였구나 싶은 떡밥들이 다 풀려버리는 게, 야, 진짜 공포 영화를 봤는데도 너무 그 배부르게 잘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애초에 할머니와 조앤 그리고 이 파이몬교의 신자들이 파이몬을 소환하기 위해서 이 남자의 몸을 숙주로 찾고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딸인 애니에게 자꾸 임신을 강요했었던 거였겠죠. 그러면서 그런 의식들을 하려는 걸 애니와 스티븐이 좀 못하게 막자 둘째로 태어난 딸 찰리에게 남자 이름을 붙이는 등 아마도 찰리에게도 숙주 삼기를 좀 시도했던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몰랐던 애니는 이제 찰리가 죽고 난 슬픔에 조앤 아줌마가 접근해서 알려준 요 의식을 시도했고,
아마 그 집에서 찰리를 다시 만나려고 한 의식 주문 안에 파이몬을 어떻게 좀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주문이 같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직접 이 집으로 다 몰려와서 그 생닭들이죠. 그 스티븐과 애니가 이제 피터를 지켜주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마지막에 이르러서 피터의 몸에 파이몬 왕이 깃들어 소환되는 걸로 영화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 유전에 대해서 스토리를 말씀드려 봤는데요. 역시 이 영화도 전에 했던 미드소마 리뷰처럼 스토리 말고도 해야 할 말이 좀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당장 마지막에 왜 조엔 아줌마가 파이몬 왕이 깃든 피터를 보고 찰리라고 부르는지도 그렇고 이런저런 의문점과 떡밥들을 또 길게 한번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하면 또 길어질 것 같으니 유전 2부에다가 제가 개인적인 유전의 분석 및 해석을 한번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링크 타고서 찾아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해서 아리 에스터 감독의 영화 유전을 스토리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계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